모든 집사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보다도 최상의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양이 세계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따라야 할 중요한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집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양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 고양이에게 해서는 안 될 19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정말 고양이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양이를 강제로 안아주지 마세요. 포옹이란 것은 사람에게나 애정 표현일 뿐이며 개나 고양이에게는 썩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보통 내성적이며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자는 중이거나 쉬고 있을 때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든지 강제적인 것은 상대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고양이가 경계하는 부분들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털을 쓰다듬으려고 할 때, 긴장을 하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달아날 때, 그 고양이는 만짐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음식, 물, 안전 및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공해준다면 고양이는 훨씬 더 여러분의 관심을 받아들이고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앞서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고양이가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고양이에게 유제품을 주지 마세요. 초보 집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일 것입니다. 사실 고양이에게는 절대로 우유나 기타 유제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고양이들이 내장에서 유당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락토스 불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우유와 치즈를 좋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속이 아픈 일과 설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락토스가 없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고양이를 목욕시키지 마세요. 고양이는 목욕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고양이에게 목욕을 시키면 트라우마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을 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므로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양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며 이에는 고양이에게 안전한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핑크스 고양이와 같이 일반적인 고양이와 다른 경우에는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욕을 안 시킨다고 피부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는 목욕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목욕을 시키는 것은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모질을 위해서라도 목욕을 안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정말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목욕은 안 시켜도 됩니다. 네 번째, 고양이의 털을 자르지 마세요. 혹시 고양이가 더워 보인다고 털을 미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이는 털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며 고양이의 털을 자르는 것은 고양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어떻게 고양이의 털을 자를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헤어 커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 털을 안 빗어주지 마세요. 털이 짧다고 안 빗어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털과 긴 털 모두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털을 빗어주는 것은 피부와 털을 윤기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 빗질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기는 짧은 털을 가진 고양이는 주당 1번, 중간 길이의 털을 가진 고양이는 주당 여러 번, 긴 털을 가진 고양이는 매일 1번씩 빗질해야 합니다. 또한 빗질을 통해 고양이의 모발 뭉침과 비듬을 방지하고 벼룩을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양이를 오랫동안 혼자 두지 마세요. 고양이는 본래 독립적인 동물은 맞지만 그렇다고 긴 시간 동안 혼자 남겨두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8에서 10시간 이상 혼자 있어서는 안 되며 24시간 이상 혼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행을 가거나 집을 나가야 할 경우 고양이에게 음식과 물을 남겨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는 관심이 필요하며 항상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화장실을 더러워지게 두지 마세요. 고양이를 키운다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번씩 화장실을 털어주어야 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지면 고양이가 당연히 사용을 꺼릴 수 있으며 화장실을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의 건강한 화장실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것 외에도 또한 모래를 교체하고 비누 등 위생용품과 온수로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세척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다묘 가정이라면 한 마리당 하나의 화장실을 추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장착하시어 고양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집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고양이의 발톱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잘라야 하는 부위만 잘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실 때 전체를 깎으시나요? 어느 정도만 깎아야지 전부를 깎게 되면 통증도 있고 상처도 나겠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 자르면 고양이에게 심한 통증과 형태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같이 타다가 큰 트라우마를 심게 되어 고양이 발톱을 절대 못 깎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양이가 발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발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발톱까지 잘못 자르면 관계는 정말 엉망이 되겠죠. 얼마나 깎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발톱 끝에 뾰족한 부분만 깎아주어도 좋습니다. 9번째, 고양이에게 건식 사료만 주지 마세요. 사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고양이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습식 사료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어떤 고양이 집사분들은 자신의 고양이가 그릇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변비, 무기력, 입과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양이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 식사료 또는 습식 사료와 건식 사료의 조합을 선택해서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0번째, 고양이에게 자유롭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고양이에게 먹이를 자유롭게 먹이주는 것은 고양이가 과도하게 먹을 수 있고 비만과 같은 건강 이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신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먹이를 주세요. 제한 급식을 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먹기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체크하시어 다 먹었다 싶으면 남은 사료를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양 또한 정해진 양으로 일정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보상식으로 간식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불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규칙적인 급식 시간을 채택하기 어려운 집사분들은 고양이용 자동급식기를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는 살이 쪄도 귀엽지만 비만은 고양이에게 치명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건강을 위해서 자율급식이 아닌 제한급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입니다. 집에 아무 식물이나 가져오지 마세요. 식물 중에는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합은 고양이에게 매우 좋지 않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하게 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와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합 외에도 서양 포터스, 마거리트, 알로에, 수선화, 시클라멘, 튤립, 나팔꽃, 포인세티아, 히아신스, 제스민, 창포, 꽈리, 은방울꽃, 살구, 매화, 철쭉, 도라지꽃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어떤 식물을 가져올지 결정하기 전에 고양이에게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째, 고양이가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양이는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지만 같이 있을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양이를 즐겁게 놀아주고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고양이를 연구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고양이를 행복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퍼즐을 구입하세요. 고양이는 본능적인 사냥 능력을 연습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즐기며 그런 능력을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료를 이용한 장난감을 사용하여 난이도를 높이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여 고양이와 놀아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태도는 고양이를 활동적으로 유지시키고 고양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하루에 약 3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므로 일상생활로 인해 피곤하더라도 고양이의 행복을 위해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두지 마세요. 고양이는 자연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은밀한 동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고양이는 뛰어난 탈출의 달인이 됩니다. 열린 창문이나 문은 고양이가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므로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열린 창문이나 문 주변에서 고양이를 혼자 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집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는 경우라면 고양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감시하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 고양이의 행동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종종 미묘한 방식으로 통증이나 질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평소 행동이나 루틴의 변화를 느끼면 반드시 수의사에게 고양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과우, 무기력, 불안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고양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겠죠. 15번째, 수의사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일 때라도 정기적인 방문을 미루지 마세요. 고양이를 최소한 매년 한 번은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야 하며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건강 상태는 항상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며 훈련된 전문가만이 이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고양이의 정기적인 건강 점검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기적인 수의사 진료가 필요합니다. 16번째, 심장 사상충 예방 치료를 무시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실내에서 키우고 있으니 심장 사상충 예방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심장 사상충의 노출은 야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귀가하면서 고양이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심장사상충 및 다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책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7번째, 고양이에게 고양이 전용 약물 이외의 약물을 제공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없겠지만 간혹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고양이 전용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나 사람을 위한 특정 약물을 고양이에게 제공하는 것은 고양이의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개나 사람용 약물에는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정 고양이용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18번째, 고양이가 실로 놀게 하지 마세요. 혹시 고양이와 실 같은 것들로 놀아주고 계신가요? 많은 고양이가 기회가 주어지면 실을 가지고 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들의 자연 사냥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실수로라도 실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은 고양이의 소화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종종 장이 엉키고 안에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수술 및 고양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이나 실 같은 것을 고양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양이를 위해 실 말고도 재미있고 안전한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 혹시나 실 같은 것들로 고양이와 놀아주고 계셨던 집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번째, 고양이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무조건적으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나요? 이와 같이 고양이를 나쁜 행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은 대응 방법이며 고양이와의 큰 불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음을 내거나 찌르거나 때리는 등 처벌로 고양이의 부정적인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고양이는 처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반대로 고양이의 좋은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긍정적인 강화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간식을 주고 칭찬해주세요. 발톱을 깎을 때 얌전히 있다면 치료를 주면 좋겠죠. 고양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무시하세요. 고양이는 결국 좋은 행동과 보상을 연결시키며 나쁜 행동보다 좋은 행동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양이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고양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으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나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치시고 고양이의 복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면 고양이와 함께 더 풍요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